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리 사고를 냈는데 당시에 술을 마셨느냐의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잔에 입술을 갖다 댔지만은 마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은 김호중 씨의 직업이 가수라는 사실과 연관이 깊습니다. 다른 모든 예술인, 소설, 그리고 시인, 화가, 배우, 가수, 모든 예술인, 특히 예술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직종은 가수입니다. 신승일 선생이 생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가수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그냥 극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연기하는 것을 바라볼 뿐인데, 가수는 수십만 명이 모인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 하는데 그 짜릿한 쾌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가수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정직성은 이게 또 심각한 겁니다. 가수는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 중에서 사기치는 노래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 중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노래 있습니까? 노래 가사는, 곡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내용은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노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가수는 다른 어떤 예술 문화인들보다도 다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팬들과 가수 사이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김호중 씨는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늘 언론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경찰 국가수 감정 결과 받았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술집에서 음주를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국과수로부터 김호중 씨가 사고 전입니다.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가지고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어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주 대사체는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그때는 술을 마셨다는 그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정밀하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사고 전 술을 마셨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기사 요지네요.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아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뒤인 지난 10일 새벽 1시 59분쯤 김호중 씨의 매니저는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자백은 확실합니다. 김호중 씨는 그리고 사고 17시간이 지나가지고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음주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은 김호중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 차량은 김호중 씨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약 50분 뒤 집에서 나옵니다. 흰색 SUV 차량을 직접 몰고 나와서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호중 측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사고 당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술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김호중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방문한 것은 이른바 템프로 계열의 회원제 업소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남성 유명 가수 등과 업소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호중 씨는 오늘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김호중 씨 측에서 사고를 낸 김호중 씨의 SUV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지금 어떻게 없애버렸는지 어디에 감춰두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술을 마셨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그것을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한 모양인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는데 김호중 씨 자택을 수색을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과수가 음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술집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경찰이 한 사람씩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술을 마셨느냐의 여부는 이렇게 쉽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경찰서에 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식으로 그래서 조폭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폭이 흔히 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은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되는데 오히려 메모리 카드를 현재로는 없애버렸다. 보이지 않는데 두었다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 등등 아주 이게 사건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음주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뭐 단기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속사에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음주하지 않았다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로 거짓말임이 밝혀지면은 김호중 씨의 가수로서의 생명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게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걸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앞에 거짓말을 한 것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또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이게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허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은 또 거짓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거짓말이 무너지면은 그 위에 쌓아놓은 다른 거짓말도 같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가 유명한 가수라는 점이 이번 사건 경우에는 크게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경찰이 진실을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창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속사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인까지 선임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혼자서, 결단은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오늘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김호중 씨는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